네, 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간밤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뒤에서 같이 정리해 보시고요. 네. 계속해서 부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관세 이야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미국이 간밤에 이제 1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각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랬는지 같이 살펴보면요. 뭐 대표적으로는 캐나다죠. 네, 어제 이제 좀 전해드렸던 부분은 이제 전기 사용료에 대한 할증료를 좀 잠정 중단한다 이런 소식들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측에서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 측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조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였는데 첫 번째 이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 달러 이제 부과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규모 같은 경우는 210억 달러 정도 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상 품목을 좀 살펴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측에서는 수입되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캐나다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좀 부과를 했고요. 뭐 그 밖에 컴퓨터라던가 스포츠 용품, 뭐 주철 제품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10억 달러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캐나다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뭐 캐나다 이 재무장관도 뭐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입장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럽연합도 가세를 했던 모습이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세금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아닌데 4월부터 좀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연합 역시도 28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미국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상을 좀 살펴보니까 철강, 알루미늄 역시나 포함이 됐고요. 쇠고기라던가 오토바이 그리고 위스키 등이 보복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고기 가지고 어제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국내 측에서도 좀 뭐 우려가 있다. 뭐 이제 농민들도 굉장히 반대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관세 부과한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EU가 관세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우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전쟁이 또 다시 지속이 되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말을 빼놓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아, 그래. 그 트루스 소셜 뭐 인터뷰에 또 올렸나요? 아, 이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시장도 괜찮아졌고 좀 뭐 우려가 조금 잦아든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4월 2일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4월 2일이 된다고 해서 이게 좀 끝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식들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랑 관련해서도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중에 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6월에 미국에 좀 방문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관련해서도 조금 어떤 입장들을 이어갈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도 참 잘 뽑죠. 시 주석은 눈동자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림도 참 그렇습니다. 참 그 기사들을 보면은 사진들을 잘 뽑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그 기자 본인의 그런 어떤 의도를 비유가 좀 들어가 계속 있죠. 담아서 그림 같은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보다가 그런 점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뭐 이란, 중국 관련한 소식도 조금 있어서 같이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협상을 하자,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란 측에서 한 차례 거부를 했었죠. 네. 뭐 강대국의 겁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일축을 했었고요. 그런데 핵 이 시설 관련해서 이제 또 차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좀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 우호적인 좀 입장을 취해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도 제재 가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좀 러시아 측에서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반등에 성공했던 테슬라였죠. 확실히 어제 이제 트럼프 측에서 힘을 실어준다 이런 소식들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기조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요거 좀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위에 마이크들이 이렇게 한 3-4대가 지미집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멀리 찍고 백악관 배경에 테슬라 모델 S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차하는 모습 그림을 담으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멀리서 잡는 거죠. 맞아요. 풀샷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 좀 보좌하는. 가서 이제 조석에 타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막 둘이 엄청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S 타봤는데 뷰티풀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치켜 세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요 앞에 사이버 트럭 있고요. 맞아요. 저 뒤에는 이 파란 색상의 모델 S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기 가족인가요? 가족을 위해서 또 사이버 트럭도 좀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힘을 좀 확실하게 이번에는 실어주겠다라는 의도들이 보이고요. 수표로 산다고 했죠? 네, 정가로 사겠다고.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할인해주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서비스로 한 대 더 줄까? 그렇게 그나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죠. 폭스뉴스의 앵커 이숀 해니티 역시나 좀 테슬라를 우호하는 그런 입장들을 올렸습니다. X에 올린 거를 이제 좀 리그램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만든 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도 어제 약속했던 것처럼 방금 테슬라에서 차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언급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화제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주식시장에서는 보이는 경향이 좀 있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좀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또 하나 소식 가져왔는데요. 사실 큰 이슈는 아니었고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수장들이랑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월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사실 관련 소식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GE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게시를 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조업에 거의 1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일라이 릴리라던가 이렇게 애플 사실 한 차례 소식이 있었잖아요. 500억 달러 5천억 달러죠. 5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의도가 있는 거죠. 미국에 계속 투자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태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소식 조금 있어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시간상 제가 좀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임시 휴전안에 좀 합의를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했죠. 사실 이제 뭐 젤렌스키 측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제시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하늘의 고요함, 바다의 고요함, 그리고 지금 외교가 진행 중인 전제 상황에서 좀 실질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구체적으로는 전쟁 포로라던가 피해자들을 다 석방을 하고 네. 러시아에 또 강제 이송된 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좀 돌려보내라 이런 간을 좀 제시를 네.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 첫 번째 조치를 더 강하게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30일간 이제 임시 휴전에 좀 합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흑해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선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폭탄 공격을 좀 중단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뭐 우선은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여기에 또 이제 동의를 해야 그렇죠. 네, 합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 부분에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좀 더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전선에서 러시아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고 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밤에는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서 네. 우크라이나가 조금 지금 2004년 이후인가요? 14년 이후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좀 차지했던 그런 영토들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이 없다가 이렇게 간밤에 좀 있었다 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이거를 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들 계속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소식이 있었다. 사실 이제 어제 간밤에 또 네. 이제 러시아랑 미국 측에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런 안을 보내줘야 우리도 입장을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소식까지도 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